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해가지고 일단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해서 원방 진도를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원방 그 저번 과제에 대해서 유형편은 지금 아직 과제가 부여가 안 됐고, 그리고 오늘 진도 나가게 되면은 원방 마무리가 이제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유형편까지 또 나가게 되면은 좀 과제량이 좀 상당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일주일치 과제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유형편은 거기까지, 지금 이 직선의 위치 관계 전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저번이 마지막이 그거였을 텐데, 자취 방정식까지 해가지고 유형편 마무리를 하는 거를 일단 다음 과제로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 새로 개념편만 조금 추가를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유형편이 과제가 많나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몇 개씩 있어가지고 공간이 많아요. 38문제네요. 원방만 지금 38문제가 되고, 그리고 여기 얘까지 들어가면은 59문제 정도 되네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자, 개념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연습 문제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진도 과제 나가고, 그리고 유형편은 전과 직선 사이 거리는 했죠. 유형편 이것도 안 했나요? 저는 안 돼 있어요. 왜요? 이 전까지였어요? 몇 쪽 정도예요? 16쪽. 저희 16쪽까지 과제였어요. 16쪽까지? 네. 15. 15까지 아니었어? 네, 15까지요. 15까지? 잠깐만. 15까지. 수요일, 일요일. 방학이 지금 영복 빼곤 다 했죠. 수요일 영상 했어요? 월요일에 해요? 이거 끝까지 하지 말고 25, 12, 60문제 60 정도 되는데 60 좀 오바 70이네. 70문제 70문제 가능하겠어요? 예? 며칠? 수요일까지요. 일월. 테스트 있으니까. 몇 문제? 70. 그래서 좀 줄일게요. 23까지 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 번에 다 끝낼 필요 없어요. 한 번 더 해도 돼. 원방 괜찮아. 그래서 좀 줄일게. 10문제 줄여줄 테니까. 그래서 23쪽까지. 유형편은 23까지. 그리고 개념편은 66까지. 이게 이제 수요일까지 과제예요. 그리고 수요일에서 이제 금요일까지가 이제 원방이 나머지를 전부 다 외우는 거예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부분을 개념편, 유형편 해가지고 하시면은 그것도 똑같이 이제 한 60문제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됐죠. 그래서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우리 원방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거가 목표고, 그리고 수요일 날 오셨을 때 그 개념 플러스 이거 개념편 진도는 안 나가고, 수요일은 그냥 그날 수업 안에서만 해결을 할 프린트 가지고서 조금 킬러 유형이나 그런 것들 조금 다지고 그리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부터 도형이동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 수민이는 됐어요? 밀린 거? 다 됐어요? 그 저번 유연편 안 된 거 전부 다? 새로운 것도? 유형표는 새로운 거 없어. 새로운 아니 개념편 새로 나온 것도 있고 영웅이는 저 그 유형편 다 했고 개념편 혼자. 일단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근데 얘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D를 사용하는 방법이랑 D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같은 D가 아니죠. 내가 그렇죠? 자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하게 되면은 지금 그림을 먼저 잠깐 볼게요. 그림을 봤을 때 원하고 직선은 교점이 두 개가 생기거나 하나가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이렇게밖에 없어. 얘가 자 근데 먼저 판별식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직선의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얘는 그래서 예시를 조금 줄게. 이거 적지 마세요. x제곱 y제곱은 얼제곱 되어 있고 y는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을 때 이 y는 뭐뭐뭐를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x제곱에 더하기 ax 플러스 b의 제곱은 얼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판별식 d라는 거는 반드시 2차 방정식에서만 쓰는 거예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2차 함수에다가 판별식 쓰는 거 아니에요. 2차 방정식으로 바꾸고서 판별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y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이제 y가 없어요. x만 남아있는 2차 방정식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넘겨주고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 쓰는 거야. 그래서 실근의 개수를 판별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D가 0보다 크다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두 점이 나오는 거고 D가 0이 되면 중근이 나오죠. 똑같은 점에서 두 개가 나온 거야. 그래서 똑같은 점에서 한 번의 교점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D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이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교점이 안 생기게끔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될까요? 자, 그러면 방법 2는 뭐냐? 얘는 원의 방정식이랑 이제 중심이 있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지. 중심 원의 중심 a, b가 이렇게 써 있을 거고 그리고 직선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야. 얘가 얘를 바꿔야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어졌을 때 얘는 뭐를 이용하냐? d를 이용하는 거야. d. 그래서 d는 뭐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해가지고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거리를 가지고서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d는 달라져요. 여기는 얘가 d가 되는 거고 이 가운데 직선 입장에서는 얘가 d가 되는 거고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애는 얘가 d가 되는 거야. 근데 누구는 고정이야? 얼은 고정이야. 얘가. 그래서 D하고 얼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냐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얘가. 그래서 D가 더 작다라는 얘기는 반지름이 더 크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가 뚫고 지나간다. 그래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D하고 얼이 같다라는 거는 얘가 딱 접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다. D가 더 크게 되면은 교점이 안 생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은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줄게요. 이 D랑 D를 이용하는 방법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가 되는 거냐? 뭐죠? 직선의 형태. 맞아요. 직선의 형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직선이 어떤 식으로 형태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방법을 우리가 둘로 나누는 거예요.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으로 판별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 직선의 형태라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형태.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대입하기 쉬운 형태죠. 그렇죠? 그리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다가 넣기에 적합한 형태예요. 그래서 직선의 형태를 보고서 하셔야지 그냥 마음대로 나는 항상 대입이 편하더라고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시간 단축 때문에 그래요. 얘가 출제자의 의도대로 이걸 접근을 해야지만 얘가 문제가 빠르게 수월하게 풀린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래서 접근하라는 용도로 y는 뭐뭐라고 줬을 거고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풀라는 의도로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으로 줬을 거라는 거예요. 출제자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방법에 맞춰가지고 접근을 들어가셔야 돼요.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고. 이해했습니까?
이게 안 된 부분 없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럼 얘도 봅시다. 얘는 그럼 뭐부터 봐야 돼? 누구부터 봐야 돼, 얘? 여기요? 1번, 필수지 1번. 직선의 형태. 직선 지금 어때요? y는 x 플러스 k라고 되겠어요. 그럼 우리 뭐 선택해야 돼요? 그 판별식 D. 맞아요. 대입을 한 다음에 판별식 d를 쓸 생각을 해야 돼요. 얘가. 우리 이것만 좀 봅시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판별식 d가 어떻게 된 거야? 0보다 크다. 한 점에서 만나면 중근, 그쵸? 만나지 않으면 허근건 거야. 그쵸? 그리고 대입하고서 그냥 판별식 쓰면 끝나는 문제다라는 거죠. 단순해요.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없네. 일단 2번으로 좀 넘어 볼게요. 잠깐만. 대입하면 됐어. 일단 2번을 넘어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현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현의 길이라는 말이 지금 나와 있어요. 얘가 또는 문제 속에서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뭐 선분 AB가 뭐 6입니다.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여기 선분 AB 길이 물어보고 있죠. 여기 현의 길이가 8입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들이 다 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분이라고 말했지만 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자, 그래서 현의 길이가 언급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 길이. 현의 길이가 언급이 되면은 우리 무조건 뭐부터 해야 돼요? 수선. 원부터 그려야죠. 그래서 원. 그림을 일단 그려야 돼요. 그림 그리기를 해야 돼요. 그림 그리기. 자, 근데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축은 필요가 없어요. 자, 축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도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 지금 풀이 보면은 얘가 지금 x축, y축을 그려놨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짓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축 필요 없이 원만 그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얘가 4x 플러스 3a 플러스 5는 0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어떤 d를 이용하는 거야? 소문자 D. 그렇지. 소문자 d를 이용하는 거죠. d하고 얼이 이제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근데 만나서 현이 생겼대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누가 더 클까? 반지름. 반지름 쪽이 큰 거야. 교점이 두 개가 생겨야지 현이 생기잖아요. 접하는데 현이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교점이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한 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림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원부터 그려. 그리고 직선, 뭐 기울기 이런 거 따지지 말라고요. 그냥 교점 두 개 나오게끔 그리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우리 x축, y축 안 그렸잖아요. 그냥 대충 그리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계속 중요한 것만 나오네요. 원이 나오는 문제. 지금 얘 원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쵸? 원 그려져 있어요. 그림에. 그러면은 원이 나오면 우리 뭐부터 하기로 했어요? 원이 나오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중점 찍기. 응? 중점. 내가 수업 중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선을 무조건 그어야 돼요. 수직? 반지름? 중심에서 수선의 발이에요. 얘는 필수예요. 필수. 얘는 반드시 안 하면 죽어요. 응? 진짜야. 자,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고등과정, 그러니까 수능을 볼 때까지 해서 원이라는 거는 모든 시험에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도 원이 나오고 도형이동에서도 원이 나오고 그리고 고2로 올라가게 되면 삼각함수 하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또 원이 나와요. 얘가. 그리고 이제 뭐 미분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원이 등장할 수 있는 거고 기하 벡터 할 때도 원이 나올 겁니다. 얘가. 그래서 고등과정 내 전체에서 원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수능까지. 근데 얘는 불변이에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도 원을 했어요.
중학교 때 이제 원주각과 중심각을 함고 내접원, 외접원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뭐 닮음이라든가 평행선 사이 관계 이런 거를 중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그때 봐왔던 원이 그려진 문제들이 그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얘가. 근데 그때 봐왔던 그 원 문제들이랑 고등학교에 나오는 원 문제는 그림은 같아요. 내용은 조금 다르겠죠. 왜냐면 방정식을 다루지 않았으니까. 내용은 조금 다른데 그림만 놓고 보게 되면은 중학교 때 봤던 그림이랑 고등학교 때 보는 그림은 거의 같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중학교 때는 중심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문제 속에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으로 쳐다보게 되면은 이게 피타고라스다 뭐다가 눈에 보였어요. 근데 고등과정으로 넘어와서는 그 당연하게 그려져 있던 그 선이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이 지워진 거예요? 수선의 발이 지워진 거예요. 이게 중학교 1하고 고등학교 1의 그림의 차이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은데 저 수선의 발이라는 선을 일부러 지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원이 등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선을 그리면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필수예요. 우리가 원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선의 발을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무조건 해야 돼요. 얘를 이거는 진짜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수능날 볼 때까지도 이렇게 풀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고3들 보게 되면은 원 나왔을 때 이 선 긋는 거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중심이 여기 있잖아요.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수선의 발을 내릴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이 직선 말고 더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선의 발, 이 선분은 우리가 반드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선이에요. 이거는 고민할 여지가 없는 거. 일단 그어놓고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딱 그어놓고 보니까 뭔가 되게 허전하죠.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없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중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보조선을 그을 건데 이거는 선택이에요. 자, 왜 선택이냐? 이거 일단 그어놓고 보잖아요. 오히려 정답률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얘가 그냥 막 해가지고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 다 그어놔야지. 그러면 오히려 눈에 안 띄어요. 필요한 게. 그래서 일단은 1번 수선의 발만 그어놓고 문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가지고서 풀 수 있을까? 판단했어. 근데 안 돼. 그러면은 선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심에서 해가지고 어딘가로 보조선을 하나 더 그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길이를 좀 보자고요. 일단 파란 선분 길이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3이에요. 그쵸? 빨간색 길이는 뭐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잖아요. D. 그러니까 중심 좌표가 지금 뭐예요? 2,-1이에요. 2,-1에서 직선까지 거리 하게 되면 D가 뭐 나와요? 얘가 2 나와요? 그래서 얘가 2 이렇게 해서 나온대요. 그쵸?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지금 누구를 구할 수 있죠? 이 현의 절반 길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쵸? 얘 뭐 나와? 루트 5예요? 이렇게. 그럼 현의 길이는 저 초록색 2배니까 그래서 2루트 5 하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현이 문제 속에 나오게 되면은 축이 없는 원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얘 한 번만 해볼까? 얘. 자, 얘 원 나왔고 지금 직선 나왔고 현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현. 그러니까 현일 길이 뭐 선분 AB 길이 아니면 선분 AB는 8이다. 뭐 이거 다 같은 내용이야, 얘가. 자, 그래서 원하고 직선이 만나서 현이 생겼대.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축이 없는 원 그리기로 했죠. 그래서 일단 원 그려놓고 얘 기울기 무시하세요. 그냥 무조건 우리 그림 앞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여도 그냥 저렇게 그리시면 돼요. x축 y축 없잖아요, 얘가. 자, 그래서 얘가 이제 x-y 플러스 k는 0이 되는 거고 중심좌표는 1,1이에요, 얘가. 자, 그리고 우리 뭐 하기로 했지? 필수가 수선의 발. 중심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 하나 내려놓고 그리고 얘는 뭐까지?
보조선까지 이렇게. 그래서 보조선 파란색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5가 나오는 거고 빨간색 길이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D가 뭐가 나오지? D가 루트 2분의 1,1 넣으니까 절대값 K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겠네.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우리 D를 알아. 어떻게 알아? 현의 길이가 8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초록색 길이가 4야. 그럼 D가 뭐가 나와야 돼? 얘가 3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3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K는 양수 K라고 했으니까 3루트 2가 나오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네. 이게 원이 나오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푸는 방법이 이게 정해져 있어. 근데 문제가 유형이 많아. 원방 안에서도 우리가 이게 출제가 많이 되는 대표 유형의 개수가 좀 많아. 얘가. 그래서 그 많은 유형 개수가 많은 건 알지만은 그래도 내신 대비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 모든 유형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푸는지 암기만 해놓으면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번 2학기 중간고사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얘가 영복은 근데 모의고사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표현을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한글이 도배가 되어 있는 문제. 한글이 막혀서 5줄 6줄 돼 있고 그 문제를 읽고서 우리가 그 읽은 뭐 하면 누구랑 누가 만나면 A고 그리고 걔가 뭐랑 만나면 B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나서 보면은 그냥 대표 유형이었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그런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영복은.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놔야 돼요. 나머지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뭐 수성도 그렇죠. 수성도 그렇게 나오겠죠. 대평 안 나와요. 근데 대평이랑 영생은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란 얘기예요. 대평이랑 영생은. 수일도 그렇고. 자, 필수예제 3번 보겠습니다. 우리 수일이었구나. 자, 필수예제 3번. 얘는 A에서 1에다가 그은 접선의 접점을 P라고 합니다. 이때 AP 길이를 지금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나와있어요. 자, 일단은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접점을 몇 개 주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접선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1번으로 무조건 접점을 일단은 둬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세요. 접점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접점을 알파벳으로 뭔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얘는 문제 속에서 지금 P라고 지정해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를 얘가 해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3-2번 보세요. 3-2번 보면은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의 길이가 4예요 라고 하고 접선이라는 용어만 나오고 접점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접점을 우리가 조금 신경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접선은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대수나 미적분 원을 하더라도 접선 등장하게 되면 일단 접점부터 찾는 겁니다.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자, 일단은 그리고 이 친구도 아까 우리 했었던 현의 길이랑 좀 비슷한데요. 얘도 뭐부터 해야 되냐? 그림 그리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림 그리기. 그리고 얘도 축이 필요 없어요. 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만 볼 거예요. 자, 그냥 원 이렇게 있는 거고 A라는 점이 아무래도 원의 바깥 부분에 있겠죠. 그래서 원의 바깥 부분에 이렇게 A가 있다라고 해서 보겠습니다. A가 이렇게 있대요. 다음에 얘가 접선을 일단은 그러니까 접점 잡았으면은 접선도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P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상태예요. 그렇죠? 자, 이것도 원 나왔죠? 우리 뭐 해야 돼요? 필수?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리는 거는 필수. 무조건 하고 봐야 돼요. 얘를. 됐죠? 자, 두 번째. 이거 지금 뭔가 허전해요.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보조선. 중심에서 어디까지? A까지. 꼭지점. 문제 속에 지금 A 주어졌으니까 A까지는 이어볼 생각 해야겠죠. 이렇게. 자,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직각삼각형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얘는 x-1의 제곱에 더하기 y-2의 제곱에 1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1이고요.
여기 중심좌표가 1,2가 된 거예요. 그리고 a는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구 구할 수 있어요? 파란 선분 길이 구할 수 있죠. 그쵸? 점과 점 사이 거리예요. 얘가. 그럼 얘가 2, 4, 2루트인가요? 얘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누구 구할 수 있어? AP 길이 구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 하게 되면은 이게 뭐 나오냐? 4, 5, 20에 19인가? 루트 19? 이렇게. 어. 11? 아, 나 이거 잘못했다. 나 이거 플러스 4로 봤어. 미안해. 얘가 9네요. 여기가 3이었어요. 이게. 얘가 4, 5, 20에서 9 빼면은 11. 11이야. 그래서 여기가 루트 11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내가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지름 구할 때 상수항 일단은 계산 실수하니까 오른쪽으로 다 넘기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안 해가지고 나도 지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 봤으면은 일단 넘겨서 플러스 4하고 새로 나와서 생기는 건 애들 1 더하기 4 이렇게 했으면 실수 안 했을 텐데 내가 지금 시간 좀 빨리 하려다가 틀렸네요. 이렇게. 그래서 됐습니까? 얘는 좀 잠깐 볼게요. 자, 점 P에서 원에다가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A, B라고 돼 있네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접선 문제니까 그냥 밖에다가 그냥 이렇게 P 3,2 축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접선 두 개 그을게요. 그래서 접선 두 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접선 두었으니까 여기가 지금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B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뭐 하기로? 수선의 발, 그쵸? 그래서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릴 거예요. 그래서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리고 그리고 보조선까지 이렇게 해서 그어놨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AOP AOBP 여기가 O 이렇게 이거를 넓이를 구하고 싶다. 이건 삼각형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한쪽만 구합시다. 반지름 1이고요. 이거 파란 선분 길이 하게 되면은 얘가 뭐 나오니? 9 더하기 4 루트 13? 루트 13. 그러면은 AP 길이는 루트 12가 나오겠죠? 2루트 3이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반쪽짜리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잖아요. 뭐 나와요? 루트 3. 그래서 사각형 넓이는 뭐가 나와야 돼? 2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 풀고 있는 이 방법 순서 좀 기억해 놓으시고 혼자 푸실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얜 축이 필요 없어. 축 없이 그림 그리면 돼. 그쵸? 그리고 나서 얘의 수선의 발은 무조건 그려놓고 필요하면 보조선까지 그리고 나서 피타고라스 이렇게 이어지는 순서들은 똑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왜냐면요 원방 아까 말했듯이 대표 유형 자체가 원방 안에서만 굉장히 많아요. 10가지가 넘단 말이죠. 그래서 그 10가지 유형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푼다라는 거가 완벽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를 보고서 고민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서 이거 어떻게 하지?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시험 망한 거라는 거지. 문제 봤을 때 해가지고 얘 이거야 이렇게 시작하면 돼. 그래서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이번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하면은 점수 격차 굉장히 클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에서는 원점수 차 클 겁니다. 자, 필수예제 4번. 얘가 원과 직선 위의 사이 거리 최대값, 최소값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자, 얘도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이런 말이 지금 나와 있어요. 최대 최소를 언급하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거나 더해요. 최소일 때 빼고 최대일 때 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기억하면은 기억이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얘가 최대값 최소값 하면은 뭐라고? D-R. D 플러스 R, D 마이너스 R. 이해했어요?
자, 원 문제고 최대값 최소값 나오면 d 플러스 썰 d 마이너스 얼입니다. 명심하세요. d 플러스 썰 d 마이너스 썰. 자, 그래서 얘도 축 필요 없어요. 그냥 원 그려놓고 직선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교점이 안 생기게끔 그려주시면 됩니다. 교점이 안 생기게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6은 0이라는 직선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무조건 원 나오면 뭐 해요? 원 나오면 수선해봐요. 그래요. 일단 수선의 발은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서 수선의 발은 일단 내리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거리의 최대값이 됐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파란색 선 연장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지점까지 뭐 얘를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지점을 내가 Q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Q. 원 위 점이 P일 때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원 위 점이 Q일 때 직선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겁니다. 얘가 자, 빨간색 길이가 지금 D예요. 빨간색 길이가 이 길이가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D가 되는 거죠. 자, 그럼 Q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Q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D 마이너스 그렇지. 얘는 D에서 반지름만큼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이게 D 마이너스 어린 거고, 그리고 P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얘는 D에다가 뭐를 더했어? 어를 더한 거야. 얘가 D 플러스 어리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D 플러스 얼, 최소값은 D 마이너스 어릴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얘를 그림을 그려야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형을 알고 있었다라면은 최대값 최소값 D 플러스 얼 D 마이너스 얼. 그럼 우리 누구만 알면 되는 거야? D와 얼만 알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얘가 자, 그러면은 원방 고쳐주게 되면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에 얘가 여기가 4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얼이 2라는 거를 구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D는 뭔데? 중심 좌표가 2, 마이너스 2잖아. 2, 마이너스 2랑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죠. 그래서 D는 5분의 2, 마이너스 2 대입했어요. 뭐가 되냐? 8 플러스 6 플러스 6. 그럼 뭐야? 20 20이야? 그러면 5분의 20? 그럼 D가 4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은 6이고 최소값은 2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풀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울 때나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위에 그림 그릴 필요 없이 얼 D 구해서 무조건 답이 D 플러스 얼 D 마이너스 얼 해가지고 끝내면 돼.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일단 내가 잠깐만 이거는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한 3%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에요. 반지름이 6이 나왔는데요. D가 4가 나왔어요. 그럼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얘가 그림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원에 교점이 두 개가 생기게끔 그림이 그려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최대값은 D 플러스 얼이 맞나요?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보세요. 얘가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릴 거죠. 이게 지금 D죠. 그쵸? 거기다가 반지름까지 더한 거 D 플러스 얼 최대값 맞아요. 네. 근데 최소값은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최소값은 뭐예요? D 0이죠. 여기에 원 위 점이 여기였으면은 직선까지 거리가 뭐예요? 0이에요. 지금 얘 D-라면 마이너스 2 나와요. 거리가 마이너스 2 나오면은 이상하다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돼요? 거리가 마이너스 2가 나왔다? 거리는 플러스일 수밖에 없는데 2로 고쳐야지? 그럼 우리 막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값 D-를 했는데 마이너스 2가 나왔다고?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얘는 최소값이 2가 아니라 0으로 써야 돼. 0으로 써야 돼. 그럴 때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근데 흔치 않은 경우예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런 경우는 좀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굳이 기억까지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99% 이런 위쪽 방법으로 해서 풀려요. D 플러스 를 D 마이너스 를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양수값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상적으로 풀면 되는데 만약에 D 마이너스 이 이렇게 음수 나왔네 하면은 0이라고 쓰셔야 된다고.
이게 저 접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d지만은 d 자체가 어리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최대값은 d 플러스 1 맞아요. 근데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접하거나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땐 최소값이 0이 돼.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일단 기억해 두지 말고. 왜냐면 쓸데없는 거 기억했다가 또 틀려. 그래서 일단은 우리 99%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억을 해놓자. d 플러스 r, d 마이너스 r. 이해했습니까? 자, 접선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1번 보게 되면은 기울기가 주어져 있대요. 그래서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얘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사실 얘는요 쓰면 안 되는 공식입니다. 왜 쓰면 안 되는 거냐?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얘는 제한이 있어요. 얘는 어떤 제한이 있느냐? 얘는 중심이 0,0이 아니면은 쓸 수 없는 방정식이에요. 중심이 0,0이 아니면은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심이 조금이라도 뭐 a, b로 변하게 되면은 얘를 평행이동 시켜야 돼요. 얘가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운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얘가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 공식입니다. 얘가 그리고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 이 공식을 알아야만 푸는 문제는 역사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으로는 오히려 썼다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얘를. 자, 그러면은 원 위의 점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도 지금 보면은 얘는 또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도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공식을 새로 만듭시다. 자, x-a 제곱에 더하기 y-b의 제곱은 얼 제곱 위의 점 x1, y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접선의 방정식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이 x-a의 제곱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x-a 곱하기 x-a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이 x 하나 대신에 누구를 넣을 거냐? 뒤에 있는 x1을 대입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하게 되면 얘를 어떻게 쓰면 되냐? x1-a x-a 더하기 y1-b y-b는 얼제곱이라고 공식을 외워주세요. x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만 넣어주는 거예요. 둘 다 넣으면 안 되고 한 번만. 그렇지, x가 살아있으니까. 자, 그래서 예시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x-2의 제곱에 더하기 y-3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다 라는 식이 있었는데 얘 위에 뭐가 있냐? 3, 4니까 5,7이 있나요? 5,7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위 점에서 접선 L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L에다가는 뭐라고 쓰면 되느냐? X 대신에 5를 한번 넣어. 5 빼기 2 X 마이너스 2 더하기 Y 대신에 7을 한번 넣어. 7 빼기 3 Y 빼기 3은 5의 제곱이라고 쓰면은 이게 접선 방정식이야. 얘가. 그럼 얘가 뭐 3x 뭐 마이너스 6 더하기 4y 마이너스 12는 25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3x 더하기 4y는 마이너스 18 넘어가면 뭐냐? 43인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뀌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거 꼭 암기해두세요. 얘는 평행이든 뭐든 전혀 상관없이 항상 100%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얘는 중심이 0,0이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공식. 그래서 이 공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거예요.
이 교재 없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거라 내가. 그러면은 그때 못 쓰겠네요. 뭐를? 수령. 아, 서술형 때. 그쵸. 예리하게. 음. 서술형. 근데 서술형 때 아마 과정에서 틀렸다고 깎진 않을 거예요. 그냥 접선의 방정식만 똑같이 잘 구했으면은 100점 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뭐라 하면은 네가 만든 것처럼 얘기해. 알지? 됐어. 안 할래. 필요 없고 문제를 바로 봅시다. 자,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뭐뭐뭐에 평행하고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얘는 사실 뭘 준 거냐면요, 기울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얘 기울기가 3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하게 되면은 얘는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이렇게 해서 생겼겠죠. 그래서 저 k 값만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공식을 쓰게 되면은 사실 아주 간편하게 나오긴 해요. 얘는 지금 공식을 쓴 거예요. y는 mx 플러스면서 이거 한 거거든요, 얘가. 근데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얘 지금 중심이 0,0인 거 알고 반지름이 2루트 2라는 거 알잖아요, 그쵸? 그러면 d랑 어리랑 같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d를 구하시면 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0,0이랑 이 친구가 아니에요. 뒤에 이 친구예요. 접하는 건 얘잖아요. 그래서 얘랑 이제 0,0이랑 d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루트 10분의 0,0 하게 되면은 절대값 k 나오죠? 그게 뭐야?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돼. 2루트 2래. 그럼 끝났어요. 그럼 k는 뭐야? 4루트 5야? 4루트 5 이렇게 해서 나온대.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그렇지. 절대값이었으니까. 절대값 k가 4루트 5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5 이렇게. 그래서 넣어주면 끝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꼭 공식을 몰라도 항상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알아야만 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가. 얘 지금 풀이를 3가지나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고 가죠. 얘는 기울기가 3인 거. 그래서 y는 3x 플러스 n이라고 한 다음에 대입한 거예요. 대입을 해가지고 판별식 d는 0을 쓴 거죠. 그래서 d는 0을 활용을 한 거예요. 대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얘는 우리가 아까 한 거랑 똑같은 거. d는 어를 이용한 거죠. 얘는 d는 어. 이렇게. 지금 방법이 3가지나 있다. 뭐가 가장 빨라요? 얘는 직선의 형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근데 얘는 기울기가 3이다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풀었냐면은 주어져 있는 직선의 형태 자체가 d는 어를 이용하게끔 주어졌어요. 그래서 d는 어를 쓴 겁니다. 나는. 근데 만약에 얘가 y는 3x 뭐라고 되어 있었으면은 나는 y는 3x 플러스 k라고 썼을 거예요. 그리고 대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직선 형태에 따라서 그냥 고민 없이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더 빠른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넘어올게요. 그리고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뭐입니다 라고 해서 나와있죠. 그쵸? 그러면 얘는 뭐야? x 대신에 2 한 번 넣고 y 대신에 1 한 번 넣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2x 더하기 y는 5. 끝났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건 아시죠? 이거 전체 양변에다가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2y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럼 양쪽에다 곱하기 2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4고 여기가 10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y 똑같으니까 그냥 2 넣고 5 넣으면 끝나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뭐가요?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뭐가요? EX 더하기 하나잖아. x 곱하기 x, y 곱하기 y인데 하나씩 하나에다가는 2랑 1을 여기 양변에다가 곱하기 2 해도 똑같은 알겠어요. 직선이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를 봅시다. 6-3 얘는 4,2니까 x 대신에 4를 한번 넣을 거예요. 그래서 4-2 x-2 더하기 y 대신에 2 한번 넣어. 2 플러스 1 y 플러스 1 얘는 13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2x-4 더하기 3y 플러스 3은 13 이렇게 되네. 그러면 2x 플러스 3y는 14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서 x 절편 구하래요. x 절편이라고 하면 뭐에다가 뭐 넣어야 돼? y에다 0 넣으라는 얘기야. y에다 0 넣어봐. 2x는 14, x는 7 이렇게. 어렵지 않죠?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수선해봐요. 점 그리고 수선의 발 하면 되겠죠? 얘도 그러면은 x축 y축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림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림 있고 바깥에서 2,3 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얘가 접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쵸? 근데 이거 접선 나오면 누구 잡아주라고? 점 접점 잡아줘야 돼. 얘가 뭔지를 일단 잡아줘야 돼. 얘가. 그래서 중심에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P의 좌표를 뭐 x1, y1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자는 거지. 얘가. 그쵸? 자, 그리고 원 나왔으니까 수서등발 한번 내려주고 이렇게. 그리고 중심에서 점까지 한번 이어주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반지름은 2가 나오고 파란 선분 길이는 4제곱 더하면 루트 13인가요? 얘가 루트 13 이렇게 해서 나와. 그리고 얘 귀찮으니까 A라고 하자. 이렇게. 그럼 AP 선분 길이는 뭐가 나오는 거야? 3 나오나?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일단 접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접선? 접선 음. 두 개가 네? 두 개가 그쵸. 두 개가 나오겠죠. 예. 접선 대입 대입 어떻게요? 2x 플러스 4y는 4.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채울 수 있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P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A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P를 이용하게 되면은 x1, y1을 우리가 접점으로 잡아놨죠. 그렇죠? 그래서 접선을 내가 x1, x 더하기 y1, y는 4 이렇게 해가지고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A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접선은 무조건 누구를 지나야 돼요? A죠. A가 고정점인 거예요. 고정점으로 A를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y 빼기 3은 기울기 m x-2 라고도 쓸 수 있어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달라요. 자, 좀 나눠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만약에 접선을 저렇게 x1, x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누구를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되냐? 얘 2,3을 넣으면은 성립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얘가 D가 2가 나와야 돼요. 얘가 0,0으로부터의 거리가 얘가 2가 나와야 됩니다. 0,0에서 저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2가 나와줘야 돼요. 얘가 그러면 두 개의 식을 연립해가지고 우리가 x1과 x2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얘는 대입을 했네.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이 친구도 지금 두 개를 연립을 한 거예요. 2,3 대입을 한번 한 거고 얘는 x, y1을 원방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넣은 식이 해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었어요. 얘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방법
방법도 얘 소개돼 있네요. 두 번째 방법 하게 되면은 얘는 2,3을 고정점으로 지나게 되는 이 접선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접선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뭐가 나와야 돼? D는 2가 나와야 돼요. D는 2. 근데 나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좀 더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얘를. D는 2. 그래서 하면은 얘는 M이 2개가 나와요. M이 2개. 근데 왜 내가 두 번째 방법을 선호를 하냐면요. 내신 문제로 봤을 때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가 나오기보다는 접선의 기울기 곱을 구하세요라는 말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기울기 합, 기울기 곱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그게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여기 잠깐 그럼 볼까요? 얘는 방정식 구하세요. 여기 보죠. 기울기 합을 구하세요. 그쵸? 그리고 두 접선이 서로 수직입니다.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울기에 관련된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가 조금 더 우리한테 이득이 돼요. 얘가. 그래서 얘는 풀이 2번으로 이용을 하는 거가 조금 더 좋아요. 얘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2,3을 고정으로 지나고 기울기가 m이라고 해서 써놨죠. 그리고 얘가 d는 2라고 바꾸려고 하게 되면은 얘가 mx-y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고, 그리고 d는 0,0으로부터예요. 그래서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 그리고 0,0 대입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데 이 d가 뭐랑 같아야 돼? 2랑 같아야 돼요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분모에 있는 루트를 우변으로 넘겨주고요. 양변을 제곱할 거예요. 왜냐면 절대값 있으면 안 되니까 양변 제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m 플러스 3 제곱하는 거랑 2m 빼기 3 제곱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얘는 2m 빼기 3의 제곱은 4의 m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이거 얘 계산해 주게 되면은 m제곱이 사라지네요. 여기서는 4m제곱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12m에 플러스 9는 4입니다. 그러면은 12m은 5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요. 그래서 m 값이 나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기울기가 이렇게 두 개가 나야 되잖아요. 접선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접선이 지금 기울기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기울기가 0이다. 기울기가 지금 0이 되는 순간 0이 되거나 무한대가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거라면은 y는 3 이렇게 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m이 0과 뭐 이렇게 해서 나왔을 텐데, 근데 기울기가 아예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가 지금 요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거야. 접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거야. 네, 기울기가 없어. 기울기가 얘는 없는 거잖아요. 얘는 뭐 플러스 무한대라고 할 수 없고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는 2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헷갈린다. 좀 헷갈리죠, 이게. 그래서 지금 얘가 좀 문제가 좀 운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얘 그림이 좋아졌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2,3에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약간 낚시성까지 지금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낚시까지. 예. 이거 아닌데? 얘인데 두 번째 포인. 그래서 얘는 이것까지 좀 해놓읍시다. 함정주의. m은 값이 하나만 나올 때. 그러니까 0일 경우에서는 0이라고 나옵니다. 얘가 0인 경우에서는 0이라고 나와요. 얘가. 그래서 0과 뭐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0을 대입해주면 되거든. y 빼기 3은 0 곱하기 x 마이너스니까 y는 3이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I 지금 m이 하나밖에 안 나와버리는 경우는 조금 특수하다는 거예요. m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 이해했습니까? 얘는 좀 다시 한번 해보길 바래요. 우리 아래에서 문제 한번 더 풀어보죠. 예로 해볼까? 두 접선이 서로 수직입니다. 아니야. 둘 다 풀어야겠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일단 1번으로 보게 되면은 접선 얘가 1,2를 고정점으로 하는 직선으로 하게 되면은 이 접선 L을 이렇게 할 수 있어. y 빼기 2는 기울기 m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리고 2번은 D는 어를 이용할 거야. D는 어. 그래서 얘는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고, 그리고 D는 3,5로부터 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얘가 m제곱 플러스 1 그리고 3,5 대입하면은 3m 마이너스 5 2m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절대값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얼 1이랑 똑같다 이렇게. 그래서 양변 제곱해 주게 되면은 4m 제곱에 얘가 4, 3, 12m 플러스 9는 m제곱 플러스 1. 얘는 m제곱 안 사라지죠. 그럼 m이 두 개는 정상적으로 나올 거란 얘기예요. 얘가. 그럼 얘가 3m제곱에 마이너스 12m에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 합이잖아요. m을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죠. 그럼 뭘 써? 근각계수를 쓰는 거야. 여기서 근각계수를 쓰게 되면은 합이 뭐가 나와? 4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방법을 조금 더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합 곱 가지고서 얘기하니까. 괜찮아요? 네, 좀 쉬었다 합시다.